5월에 떠나기 좋은 최고의 국내 여행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경주라는 천년고도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해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 알림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한 시간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주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이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공간입니다. 대릉원의 고분들이 1500년을 버텨온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멈춰서서 깊게 뿌리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요즘 여행 산업은 힐링이라는 포장지로 또 다른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을 위한 여행, 진짜 자신과의 만남보다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경주라는 공간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1장, 시간의 흐름과 현대인의 압박감. 첨성대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높이 9.17m의 이 천문대는 7세기에 만들어져 140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시대에 건립된 이 건축물은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신라인들의 철학이 담긴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첨성대를 만든 신라인들은 시간을 직선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었고 계절의 변화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삶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실제로 순환적 시간 개념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불리는 90에서 120분 주기의 집중과 휴식 패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직선적 시간 개념을 강요합니다. 생산성, 효율성, 성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시간 관리 산업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시간 관리 책을 읽는 시간, 생산성 앱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시간, 플래너를 꾸미는 시간.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없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시계를 보지 말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대릉원을 천천히 걸으며 고분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시간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곳에 묻힌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했지만 결국 시간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시간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간 빈곤이란 객관적으로는 시간이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없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쓴 시간은 실제보다 짧게 느껴지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쓴 시간은 실제보다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경주에서의 시간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의 순간이 의미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공간의 의미와 힐링의 진실. 대릉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공간의 스케일입니다. 2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고분군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신라인들의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들의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환경심리학자 로저 바커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성격보다는 환경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행동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좁은 사무실, 막힌 지하철,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환경학자 요시우미 미야자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16%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경주의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림의 숲길을 걸어보십시오. 이곳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기말지의 탄생설화가 깃든 신성한 공간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요즘 힐링 산업은 공간을 상품화하는 데 급급합니다. 힐링 카페, 힐링 펜션, 힐링 리조트. 마케팅 용어로서의 힐링이 진짜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힐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깊은 연결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장소 애착이라는 개념입니다. 환경 심리학에서 말하는 장소 애착은 특정 공간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경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묘한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의 기억은 없지만 집단의 기억이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월정교에서 내려다보는 남천의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신라 시대에 복원된 이 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다리라는 것 자체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경주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경험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의 한 구석을 나만의 성찰 공간으로 만들거나 출퇴근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끄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3장 여행 산업과 진정한 여행의 차이. 황리당일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통 한옥과 현대적 카페가 어우러진 이 거리는 경주 관광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현대 여행 산업의 명암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황리당일의 성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빈 한옥들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고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광학에서 말하는 문화관광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성공 사례가 역설적으로 여행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비슷한 카페,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메뉴, 심지어 인스타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간이 사진 찍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의 색깔은 사라지고 SNS에 올리기 좋은 배경만 남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학자 딘 맥칸넬은 현대 관광을 진정성의 무대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대를 진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황리당일의 한옥 카페들이 과연 진짜 전통 문화의 체험인지 아니면 소비를 위해 포장된 가짜 전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여행을 리미널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리미널이란 문턱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일상과 비일상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험을 말합니다. 불국사에 오르는 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복교를 지나며 우리는 속세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리미널 경험입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현대 여행 산업은 이런 과정적 경험보다는 결과적 만족에 집중합니다. 가성비 좋은 여행, 효율적인 일정,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코스. 이 모든 것들이 여행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소비자가 되고 여행지는 상품이 되고 경험은 리뷰 점수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된 여행일수록 진정한 만족도는 낮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얻은 긍정적 경험이 계획된 즐거움보다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석굴암 가는 길에서 만난 갑작스러운 소나기, 계획에 없던 동네 할머니와의 대화, 길을 잃었다가 발견한 숨겨진 풍경, 이런 것들이 진짜 여행의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슬로우 트래블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곳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곳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스케줄표를 버리고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보십시오. 계획된 효율성보다는 우연한 발견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 석굴암에 앉아 본존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굴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긴 작품입니다. 화관감을 깎아 만든 인공 석굴 안에서 본존불은 동해를 바라보며 영원히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역사를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입시를 위해 암기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지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신라가 10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신라의 지속 가능성을 적응적 거버넌스로 설명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유지하는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보십시오. 경직된 계급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사회 이동성을 허용했습니다.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신라는 여왕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신라보다도 더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벌사회, 스펙 경쟁, 금수저 논란.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 이동성은 천년 전 신라보다 낮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회는 퇴보한 역설적 상황인 것이죠. 분황사의 모전 석탑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로 쌓아 올린 이 탑은 신라 특유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목조탑도 백제의 석탑도 아닌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융합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창의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창의적인 시도는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안전한 선택, 검증된 방법, 기존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에만 의존하다 보니 진정한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대부분이 해외 성공 모델의 카피캣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온고지신의 지혜입니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는 이 말은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닙니다. 과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궁과 월지의 복원 과정을 보십시오.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되살렸지만 현대적 조명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계승의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우리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볼 때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책이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경주의 유적들은 이런 사고 훈련을 위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소셜미디어 시대의 여행과 진정성. 최근 황리당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한옥 카페 앞에서 열심히 셀카를 찍는 사람들. 음식이 나오자마자 포크를 들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찍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인류학자 데니얼 밀러는 이를 퍼포머티브 리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실제 경험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더 신경 쓰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SNS에 올릴 완벽한 한 장을 위해 실제 경험의 질은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험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실제로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사진 촬영 손상 효과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의존하면서 뇌의 기억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입니다. 첨성대 앞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첨성대의 돌 하나하나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애초에 어텐션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끌어두는 것이 수익 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반응 표시가 아니라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불규칙한 보상을 통해 사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것이죠.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여행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경험보다는 좋아요를 받을 콘텐츠 생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시대에 진정성 있는 여행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도성에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찍는지, 왜 이 경험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십시오. 이 두 탑은 법화경의 견보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나란히 앉아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죠. 천년 전 조각가들도 종교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깊은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좋아요를 받기 위한 허영심에서 나온 콘텐츠는 결국 정보의 노이즈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일상생활을 연극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면 무대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고 후면 무대에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전면 무대를 확장시켰고 이제 사람들은 24시간 연기를 해야 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정교에서 남천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즈넉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다면 그것이 진정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제6장 경제적 현실과 여행의 가치. 여행은 사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여행을 포기해야 할 첫 번째 지출 항목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주로의 여행을 통해 이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여행의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인적자본론에서 개인의 경험과 학습이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개인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투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2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국사의 건축 양식을 보며 느끼는 공간에 대한 감각, 신라 유물들을 통해 배우는 역사적 사고력, 경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소통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논리도 결국 여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야만 의미를 인정받는 현대사회의 병폐가 아닐까요?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경주가 주는 시사점이 중요합니다. 경주는 다른 해외 여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릉원 입장료는 대략 3,000원, 불국사 입장료는 대략 6,000원, 즉 커피 한 잔 값으로 천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의 진정한 경험은 돈을 많이 쓰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림숲길을 걷는 것은 무료이고 첨성대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때로는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보다 동궁과 월지에서 바라본 석양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싼 것일수록 더 좋은 경험이라고 착각하는 가격 품질 편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료하거나 저렴한 경험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언더마이닝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재적 보상, 즉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내재적 동기, 즉 순수한 즐거움을 약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경주 황남빵집의 찰보리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에 1,500원 정도 하는 이 소박한 빵이 주는 만족감이 고급 호텔의 비싼 디저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빵에는 70년 넘는 역사와 장인 정신, 그리고 수많은 여행자들의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주 여행은 슬로우 이코노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패스트 소비 문화와는 달리 천천히 음미하고 오래 기억하는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주 여행에서 얻은 영감과 성찰이 몇 년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마이크로 트래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휴가와 큰 비용을 들여 먼 곳으로 떠나는 대신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깊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서울에서 KTX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주말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의 가치를 경제적 지출이 아닌 경험의 밀도로 측정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꼈느냐, 얼마나 오래 기억될 것이냐가 진정한 여행의 가치인 것입니다. 제7장 관계와 소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경주를 여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혼자 하는 여행. 각각은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여행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정교를 건너며 연인과 나누는 대화, 불국사 계단을 오르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동궁과 월지에서 친구들과 바라보는 야경.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함께 받을 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첨성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지만 정작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거르그 지멜이 말한 시선의 사회학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형성됩니다. 렌즈를 통한 시선이 아닌 직접적인 시선 말입니다. 반면 혼자 하는 여행의 가치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림 숲길을 혼자 걸으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분황사, 모전석탑 앞에서 혼자 느끼는 고독한 사색. 이런 경험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커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혼자라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 혼밥, 혼영 같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특별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반면 전통 동양 철학에서는 독처를 수양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석굴암에서 홀로 참선하는 승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때로는 이런 적극적 고독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음은 선택적이고 생산적인 상태인 반면 외로움은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경주에서의 혼자 여행은 전제에 해당하는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릉원을 혼자 걸으며 고분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황리당일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여행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별적 존재이므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경주 여행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에 함께 갔더라도 각자 다른 곳에서 30분간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만나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적 소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진정한 힐링과 자기개발의 함정. 요즘 힐링과 자기개발만큼 남용되는 단어도 드물 것입니다. 경주 관광 마케팅에서도 이 두 단어는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천년고도에서 얻는 힐링, 역사와 함께하는 자기개발. 하지만 정말 경주를 다녀오기만 하면 힐링이 되고 자기개발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힐링의 진정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힐링의 어원은 고대 영어 헤란으로 온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전인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힐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불국사의 다보탑이 8세기에 만들어져 1300년을 버텨온 것처럼 진정한 내적 변화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여행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산업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 자기개발 시장 규모는 약 130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개발 산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동기부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기개발서는 당신도 할 수 있다, 성공의 비밀 같은 자극적인 메시지로 희망을 팔지만 정작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첨성대만 보고 신라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주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릉원의 고분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흙으로 쌓아 올린 소박한 무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월정교에서 남천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무리하게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스펙터클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물과 같은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경주 여행을 통해 슬로우 체인지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여행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첨성대가 140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힐링과 자기 개발을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경주는 영감을 주는 공간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제9장 지속 가능한 삶의 지혜. 신라가 10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현대사회가 기후변화, 자원고갈, 사회적 불평등 등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신라의 지혜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라의 환경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를 보십시오. 이 사찰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산을 깎아내거나 무리하게 평지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지형에 순응하며 건축물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조화의 파트너로 본 신라인들의 생태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현대 건축학에서 말하는 친환경 건축의 개념이 이미 1300년 전에 실현된 것입니다. 불국사의 석축은 시멘트 없이도 1000년 이상을 버텨왔습니다. 이는 자연 재료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그린워싱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에서 나와야 합니다. 석굴암의 배수 시설을 보십시오. 석굴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정교한 배수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후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바로 이런 장기적 사고에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분기별 실적에 매몰되어 장기적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자원을 담보로 잡고 개인들은 신용카드로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경주의 첨성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문대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농업 달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들여야 하는지, 언제
홍수가 나고 언제 가뭄이 올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죠. 즉,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행복의 핵심은 헤도닉 적응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헤도닉 적응이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외부적 성취보다는 내재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배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의 지혜는 중용의 철학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함의 미학. 대릉원의 고분들을 보십시오.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딱 필요한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런 중용의 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런 무한 성장의 논리는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지속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적정 기술의 개념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용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적정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하루를 보내며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계림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된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속 가능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깊이 음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천년의 지혜가 주는 현실적 해답. 지금까지 우리는 경주라는 천년 고도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진정한 의미, 공간과 힐링의 관계, 여행과 진정성의 문제, 역사에서 배우는 미래 준비법,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통 방식, 경제적 현실과 가치의 균형, 관계와 고독의 조화, 자기 개발의 함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까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이 단순히 경주를 여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첨성대 앞에서 수십 장의 셀카를 찍는 사람과 그 앞에서 1400년의 시간을 묵묵히 사유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사진이라는 결과물을 얻지만 후자는 내적 변화라는 진정한 성과를 얻습니다. 신라 천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급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국사가 1300년을 버틴 것은 단단한 기초 위에 차근차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릉원의 고분들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하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오래가는 가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스펙터클한 성공보다는 이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경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천년을 버텨온 지혜가 살아 숨쉬는 교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경주는 그런 깨달음을 위한 영감을 주는 공간일 뿐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관계의 소중함, 자연의 법칙, 시간의 흐름, 경주에서 이런 불변의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에 떠나기 좋은 최고의 국내 여행지 경주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